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 이준석 돌풍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살의 김정은, 36살의 이준석을 딱 비교를 하면은 뭔가 근사한 대결 구도가 보입니다. 더구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도 더 강경하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 그게 통일이다. 흡수 통일밖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통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뉴욕타임스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정은이가 K-팝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이 젊은 층, 북한의 2030 세대죠. 북한의 2030 세대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북한의 2030 세대 속으로 남한의 K-팝, BTS, 영화 이런 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몰래 시청하는 이 바람이 이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김정은이가 나서 가지고 이것은 악성 종양이다. 남한의 이 문화 침략이다. 문화 침략에 휩쓸리게 되면은 북한 체제는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질 것이다. 북한 매체가 그런 표현까지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명령을 했는데 아주 징역 형량을 예컨대 남한의 비디오를 본다든지 하면은 5년에서 15년 징역형을 처하는 식으로 형량을 3배나 올렸다는 겁니다. 3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남한으로부터의 문화 침략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인용된 일본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 돌풍까지 들어가면은 아마 북한의 젊은 층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K-팝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악화된다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체제 위기로 가는데, 여기 젊은 층이 동요하고 있던 겁니다. 젊은 층은 김정은에 대해서 아무런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빚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으로 아무리 통제를 해도 남한의 이 문화가 들어가는데,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 텔레비전을 보면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이어트에 고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한편 이 남한 문화에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이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남한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무라고 해야 될 텐데, 예컨대 데이트를 할 때 동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여자는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단속 명령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남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식 언어를 쓴다든지 남한식 무슨 옷을 입으면 처벌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문제는 먹히지 않는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반 이상이 남한 비디오나 BTS나 K-팝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한의 이 유명한 K-팝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K-팝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북한이다. 뉴욕타임스 표현이 재밌습니다. K-팝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프론티어로, 최후의 전선으로 북한을 삼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세계가 다 K-팝 앞에서 굴복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북한만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K-팝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체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은 K-팝을 악성종양이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일종의 문화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문화 침입자다. 그런데 이 37살의 김정은이는 스위스에서도 소년기를 보냈으므로 외국 문물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취임하고 나서는 뭐 로키라는 영화의 주제가도 틀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 같은 것도 상영하고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체제 유지에 고심하다가 보니까 이 젊은 층을 단속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읽어보면 참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한에서 36살의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등장했다 하는 이야기가 또 북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대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그동안에 이 올림픽까지 이 정치화돼 가지고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는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세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또 공산권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1988년 분단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에 과연 동구공산권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를 펴가지고 IOC와 함께 동구공산권의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또 그때 소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르바초프란 서기장이 새로 등장하니까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참석하고 중국도 참석하고, 완전히 북한, 쿠바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참석을 했는데 그걸 지켜보던 스포츠 강국, 동구권에 있는 사람, 뭐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 동독, 헝가리, 다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서울 올림픽을 지켜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지 국가로 알려져 있던 서울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리고 올림픽도 이렇게 잘 운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건 뭐냐? 한국이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냐? 역시 공산주의 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하는 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이 결국 그 1년 뒤에 동구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서울 올림픽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K-팝이고, 여기에 플러스 이준석 현상이 덧붙여지면은 북한의 2030 세대를 흔들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유쾌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